안녕하세요. HLB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면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NDA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어나운 익스펜스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로 필요한 금액은 3,600만 달러, 원화로 440억 원이 든다고 하고요. 주석2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치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2020년 하반기니까 12월 전까지는 NDA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늦어도 2021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죠. 상반기라는 것은 6월 전까지라는 말입니다. 2021년. 그래서 여기까지는 NDA를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HLB랑 엘리바가 작년에 삼각합병 당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엘리바가 굳이 왜 HLB와 합병을 할지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HLB와 엘리바의 의견 차이는 아마도 가격일 것인데요. 이 가격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면 등장하는 것이 언아웃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요거 매각 대금을 유상증자 금액으로 조금 보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M&A 거래 시에는 언아웃 방식을 통해 가격을 최종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아웃이란 매매 대금의 일부를 대상 회사가 거래가 종결 후 정해진 기간 1년에서 3년 내에 일정한 성과,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5% 이상 달성을 하면은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 HLB 같은 경우에는 NDA를 진행을 할 경우가 일정한 성과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2021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요,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을 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과 불충족 시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M&A가 일어났을 때 그 지급 방식 중에 하나가 언아웃이라는 거죠. 제목이 M&A 밀당 언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아웃은 왜 발생할까요? 그 M&A 과정에서 매도자는 자기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싸게 기업을 팔려고 합니다. 반면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인수 합병하는 것들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격 차이,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좁히기 위한 방법이 언아웃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언아웃.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삼성그룹이나 하나그룹에서 빅딜이 있었을 때도 언아웃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너지와 하나케미칼이 삼성 종합화학을 1조 6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인수 가격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언아웃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삼성종합화학이 넘어가죠. 하나그룹으로. 이때 이제 삼성종합그룹이 50% 가지고 있는 삼성토탈이 2017년이나 18년에 영업이익 5%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대금으로 매년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삼성그룹에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언아웃인데요. 삼성그룹은 하나그룹에게 두 가지 기업을 팔았는데, 하나는 삼성종합화학, 이거는 언아웃이 붙어 있었던 거고, 삼성토탈 같은 경우에는 언아웃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는 거고, 삼성종합화학은 삼성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나 보죠. 이 삼성토탈이 아니라 삼성테크윈에는 언아웃 조건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펄어비스가 그 CCP 게임즈를 인수를 하는데 2년간 언아웃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랑 2020년 성과에 따라서 각각 연도별 1억 달러 한도로 언아웃 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달러니까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인데, 언아웃 지분 보면은 대부분 한 2년 정도 성과에 언아웃 조항을 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아웃으로 유명한 걸 로레알이 스타일 난다를 인수거래할 때 언아웃이라는 조항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제목에서 보다시피 매도자, 매수자 가격 차가 여전하다. 매도자는 이 대표고요. 매수자는 로레알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스타일 난다는 3컨셉 아이즈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콜마를 찾았었지만은 거절당하고 어렵게 코스맥스와 거래를 맺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옷을 팔던, 보세 팔던 그런 회사였는데 화장품 사업을 넘어가면서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18년 기준 스타일 난다 전체 매출의 70%를 화장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인 요 3컨셉 아이즈는 중국에서 색조 화장품 부문 인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레알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로레알은 중고가 화장품 라인업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레알은 스타일난다 지분을 100% 인수를 하는데요. 로레알이 한국 뷰티 브랜드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스타일난다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란다의 대표는 그 로레일에게 100% 지분을 팔고서 떠났냐라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 계속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언아웃은 매도 기업의 경영자가 M&A 이후에도 계속 매도 기업의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경우에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매도 기업의 경영자는 이 언아웃 조항이 있다는 것은 실적이 뭐 더 좋거나 성과를 달성이 되면은 자기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성과에 대한 동인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란다는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고 2011년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지만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5억 원이 적자 회사였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그랬죠. 자, 근데 이제 김 대표인데 평소 3시간씩 자면서 상품이 아니라 스타일을 판다라는 철학으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란다는 400여 원의 직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이후죠. 2019년 색조 화장품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라고 합니다. 이제 불황이 시절인데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엔 미니스커트와 빨간색 립스틱이 잘 팔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2020년 중국 6.18 쇼핑절에는 3SCG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로레알에게 스타일란다 대표가 지분을 팔고 받은 당시 매각 대금은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당시인데요. 그 돈으로 이제 뭘 했느냐? 이제 집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기 시작했는데 2019년 5월 23일에 김소희 전 대표는 여기 한옥 고택을 96억 원 전액 현찰에 매입을 했고, 또 이제 245억 원 명동 건물을 또 현찰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한두 개 산 게 아니라 좀 많이 샀거든요. 이것저것 샀는데 다 이제 금액이 굉장히 이제 100억대에 달하는 금액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란다가 언아웃 방식으로 M&A 매각을 했다라는 것을 봤는데, 이제 김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애정이 담긴 거의 14년간 회사를 키워왔거든요. 22살부터 회사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36살에 이제 매각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키워왔는데 좀 자기는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아웃 방식을 들어간 거고, 언아웃이라는 약정은 조건부 대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불할 금액이 불확실한 대가이다. 성과가 좋으면은 받을 수 있고 성과가 나쁘면은 못 받고, 그런 게 이제 조건부 대가, 언아웃 약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사업, 신기술 분야에 일어나는 인수합병,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로 인한 향후 시장 규모, 성장률, 가격 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측이 쉽다면은 가격이 뭐 잘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추가로 성장이 잘 되면 언아웃 조건으로 돈을 좀 더 줄게라고 하면서 합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 11월 26일 기사로 오면은 삼성이랑 하나가 빅딜을 했죠.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을 하나그룹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삼성테크윈은 매각 대금이 고정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삼성종합화학은 영업이익에 따라 매각 대금이 추가되는 언아웃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너지와 하나케미칼은 삼성종합화학을 1조 60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언아웃 조건을 넣었는데, 의사록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공식 본문에 표현된 영업 성과의 주체는 요거 삼성종합화학이 아니라 삼성토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럼 다른 회사냐? 아닙니다. 요게 삼성종합화학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삼성종합화학을 팔면서 얘도 같이 팔렸겠죠.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삼성토탈이 2017년이나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 이상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 하나 쪽은 요 삼성판 매각 대상인 이제 삼성물산 이런 데다가 각각 172억 원씩 정액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가 이제 뭐 토탈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최대 금액은 1000억을 보너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토탈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만 성장을 해도 100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삼성토탈에 언아웃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요, 삼성토탈이 2013년 영업이익이 5,5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727억 원으로 대폭 줄었죠. 그래서 삼성그룹 측에서는 이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만 해도 5천억 원을 벌던 회사인데 지금 2천억 원의 밸류에이션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언아웃 조항을 넣자, 그래야 내가 팔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나 이 빅딜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간의 역대
최고 금액의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 왔는데 HLB가 삼각합병하면서 언아웃 조항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엘리바랑. 저 사례들을 보고 오면은 언아웃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가격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시각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언아웃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의구심, 예상을 했던 대로 엘리바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우리는 꽤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M&A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아웃 조항을 HLB에서 넣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NDA 되고 뭐 시판되고 그럴 경우에 엘리바 입장에서도 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꽤 괜찮다 생각해서 이제 M&A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은 유상증자를 한 금액으로 넣으니까 사실상 미래의 돈을 땡겨와가지고 계약에 넣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언아웃 익스펜스만 들어가는 게 여기 전체 토탈 금액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원화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 언아웃 익스펜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